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속이고 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후회를 반복한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신은 또 다른 해를 낭비할 것인가?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기회는 사라진다. 꿈은 퇴색된다. 가능성은 죽어간다. 무엇이 당신을 이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가? 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가? 왜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당신에게는 시스템이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7가지 철칙이 있다. 매일 반복하는 7가지 습관이 있다. 이 습관들 없이는 2026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7가지 법칙을 공개하겠다. 이것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운명을 바꾸는 공식이다. 하지만 경고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것이다. 번호 1. 자신의 삶 되돌아보기.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변명으로 도망치겠는가? 거울을 보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모든 선택의 결과다. 당신이 내린 결정들, 당신이 선택한 습관들, 당신이 허용한 타협들의 산물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부모도, 정부도, 상사도, 배우자도 당신의 행복에 책임지지 않는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 이 사실이 두렵게 느껴지는가? 좋다. 두려움은 진실과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라. 정말로 돌아보라. 1월부터 12월까지 당신은 성장했는가? 아니면 그저 시간만 흘렀는가? 새로운 기술을 배웠는가? 새로운 관계를 쌓았는가? 새로운 도전에 맞섰는가? 아니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변화를 꿈만 꾸었는가? 침묵 속에서 답하라. 누구도 듣지 않는다. 오직 당신과 진실만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즉시 변명을 찾는다. 시간이 없었다. 기회가 없었다. 상황이 어려웠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했다. 하지만 이 모든 변명들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결정을 미뤘다는 것이다. 그들이 편안함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편안함, 인간의 가장 큰 적이다. 편안함은 성장을 죽인다. 편안함은 꿈을 썩게 한다. 편안함은 가능성을 매장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편안함을 선택했는가?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일어나서 하루를 정복하겠다고 결심했는가? 아니면 5분만 더, 10분만 더 하며 침대에 머물렀는가?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했다. 그 하루들이 모여 당신의 1년을 만들었다. 그 1년들이 쌓여 당신의 인생이 되었다. 일어나라. 지금 당장 일어나라.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어나라.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라. 당신의 현재 상황을 만든 것은 당신이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오직 당신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자책은 성장이 아니다. 후회는 변화가 아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목적은 미래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았다. 이제 그 패턴을 깨뜨릴 준비가 되었는가? 생각해보라. 당신을 지금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게으름인가? 확신의 부족인가? 아니면 단순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인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패인가? 성공인가? 사람들의 시선인가?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인가?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대함을 가장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위대해지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당신이 실제로는 강력하고 아름답고 재능있고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 아닌가? 당신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실패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공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선택해야 할 때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감옥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감옥의 문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인가? 문제는 감옥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문이 잠겨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당신은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현재 선택만이 미래를 결정한다. 과거는 교훈을 위해 존재한다. 미래는 희망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힘은 지금 여기에 있다. 번호 2. 습관의 중심적 역할. 습관.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지루한 반복인가? 자유의 제약인가? 아니면 성공의 비밀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을 잘못 이해한다. 그들은 습관이 창의성을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습관이 자유를 빼앗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습관은 자유를 만든다. 습관은 창의성을 해방시킨다. 습관은 당신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달이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라. 당신의 하루 중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부터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까지, 언제 잠자리에 들지부터 어떤 뉴스를 볼지까지, 하루에도 수천 가지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각 결정마다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된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다. 사용할수록 피로해진다. 저녁이 되면 아침보다 나쁜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의지력이라는 근육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습관은 다르다. 습관은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습관은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를 닦는 것을 생각해보라. 매일 아침 이를 닦을지 말지 고민하는가? 아니다. 자동으로 한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이제 상상해보라. 당신의 가장 중요한 활동들이 모두 습관이 된다면, 운동, 독서, 계획 세우기, 감사 표현하기,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겠는가? 그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겠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는가? 그들은 모두 강력한 습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을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 그들은 성공을 시스템으로 만든다. 그들은 성공을 자동화한다. 습관은 복리와 같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책을 10분 읽는 것과 텔레비전을 10분 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1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그 차이는 엄청나다. 매일 책을 10분씩 읽으면 1년에 약 60시간이다. 평균적인 책 한 권을 읽는데 필요한 시간이 10시간이라면 1년에 6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10년이면 60권이다. 60권의 책이 당신의 사고, 지식, 인생에 미칠 영향을 상상해보라. 반면에 매일 텔레비전을 10분씩 더 본다면 1년에 60시간을 소파에서 보내는 것이다. 10년이면 600시간이다. 600시간 동안 무엇을 얻었는가? 오락? 잠시뿐인 즐거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것이 습관의 힘이다. 작은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 좋은 습관은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되도록 한다. 나쁜 습관은 시간이 당신의 적이 되도록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왜 좋은 습관을 만들기는 어렵고 나쁜 습관을 만들기는 쉬운가? 왜 운동 습관은 만들기 어렵고 과식 습관은 쉽게 생기는가? 왜 독서 습관은 어렵고 스마트폰 중독은 쉬운가? 답은 즉시성에 있다. 나쁜 습관은 즉시 보상을 준다. 단 음식은 즉시 기분을 좋게 한다. 소셜미디어는 즉시 자극을 준다. 미루는 것은 즉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보상이 늦게 온다. 운동의 효과는 몇 주 후에 나타난다. 독서의 혜택은 몇 달 후에 보인다. 저축의 결과는 몇 년 후에 나타난다. 인간의 뇌는 즉시 보상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지연된 만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가? 비밀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고 다짐하지 마라. 매일 한번 팔굽혀펴기를 하겠다고 시작하라. 매일 1시간 독서하겠다고 하지 마라. 매일 한 페이지를 읽겠다고 시작하라. 사람들은 이것을 우습게 여긴다. 한번 팔굽혀펴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목적은 한번 팔굽혀펴기가 아니다. 목적은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한번 팔굽혀펴기를 하면 당신은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한 페이지를 읽으면 나는 독서하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쌓이면서 행동이 자연스러워진다.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운동을 한다. 독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책을 읽는다. 습관은 투표와 같다. 매번 좋은 습관을 실행할 때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다. 매번 나쁜 습관을 실행할 때마다 당신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다. 당신은 어느 쪽에 더 많은 표를 던지고 있는가? 번호 3. 새해를 위한 준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질문해보자. 새해가 정말로 새로울까? 아니면 같은 당신이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는 것일 뿐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한다. 그들은 날짜가 바뀌면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자정의 종소리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될 것처럼.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1월 1일 오전 12시 1분에 일어나는 당신은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의 당신과 정확히 같은 사람이다. 변화는 달력에서 오지 않는다. 변화는 결정에서 온다. 변화는 새로운 기준에서 온다. 변화는 새로운 정체성에서 온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새해도 예태와 같을 뿐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새해 준비는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고 패턴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행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래를 생각해보라. 1년 후에 당신을 상상해보라.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기를 원하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를 원하는가?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를 원하는가?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세부 사항까지 그려보라. 그 미래의 당신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어떻게 쉬는가?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그려보라. 이제 질문해보자. 그 미래의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 그 사람은 어떤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저녁 루틴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주말 루틴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온다. 미래의 당신은 현재의 당신과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행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실수한다. 그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한다. 그들은 1월 1일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한다. 새로운 식단, 새로운 운동, 새로운 수면 패턴, 새로운 독서 습관, 새로운 명상 습관, 모든 것을 동시에. 이것이 왜 대부분의 새해 결심이 실패하는지 아는가? 변화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급격한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저항한다.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진정한 변화는 점진적이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씩이다. 진정한 변화는 지속 가능하다. 한 달에 하나의 새로운 습관, 그것이 성공의 비밀이다. 하지만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답은 키스톤 습관에 있다. 키스톤 습관은 다른 좋은 습관들을 자동으로 이끌어내는 습관이다. 예를 들어 운동 습관을 생각해보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변화를 경험하는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된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든다.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낀다. 더 좋은 기분을 유지한다. 하나의 습관이 삶의 여러 영역을 개선한다. 아니면 아침 루틴을 생각해보라. 일찍 일어나서 계획된 아침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 하루를 더 통제감 있게 시작한다. 더 생산적이 된다. 더 침착해진다. 더 목적의식을 느낀다.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키스톤 습관은 무엇인가? 어떤 하나의 변화가 당신의 삶 전체에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 새해 준비는 또한 환경 설계를 포함한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운동을 더 자주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실에 미리 준비해두라. 스마트폰을 덜 보고 싶다면 다른 방에 두고 자라. 더 많이 읽고 싶다면 책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라. 작은 마찰이 큰 차이를 만든다. 좋은 행동을 시작하는 데 드는 노력을 줄이고 나쁜 행동을 시작하는 데 드는 노력을 늘려라.
새해 준비는 또한 측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당신의 진전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단순하게 유지하라. 복잡한 시스템은 지속되지 않는다. 달력에 X표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번호사, 자기 통달을 위한 7가지 습관. 아침을 지배하기. 하루를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그리고 하루는 아침에 결정된다. 당신이 아침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주면 나는 당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아침은 전투다. 침대와 당신 사이의 전투. 미루고 싶은 마음과 행동하려는 의지 사이의 전투.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새로운 당신 사이의 전투. 이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하루의 승자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투에서 패배한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5분만 더, 10분만 더. 오늘은 늦게 시작해도 될까? 이미 패배한 것이다. 첫 번째 결정에서 약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상해보라. 알람이 울리는 순간 즉시 일어난다면, 망설임 없이, 핑계 없이,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어난다면 그 순간 당신은 하루의 첫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 승리는 다음 승리를 부른다. 승리는 승리를 낳는다. 아침의 첫 1시간은 당신만의 시간이어야 한다. 전화도, 이메일도, 뉴스도, 다른 사람의 요구도 없는 시간. 오직 당신과 당신의 목표, 당신의 성장, 당신의 내적 힘을 기르는 시간. 이 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첫째,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명상이라고 부르든, 기도라고 부르든, 단순히 조용한 시간이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하루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마음이 어제의 걱정에서 벗어난다. 오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진다. 명료함이 온다. 평화가 온다. 힘이 온다. 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혼란과 서두름으로 시작하는 것의 차이를 상상해보라. 둘째, 확언의 시간을 가져라.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말하라. 소리 내어 말하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목표를 달성한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당신의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말을 믿기 시작한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메시지가 현실이 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도 현실이 된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셋째, 감사의 시간을 가져라. 당신이 가진 것들을 떠올리라. 건강, 가족, 집, 일, 기회, 경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감사는 마법과 같다. 감사는 부족함의 마음을 풍요로움의 마음으로 바꾼다. 문제에 집중하는 마음을 해결책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꾼다. 넷째, 시각화의 시간을 가져라. 오늘 하루가 완벽하게 흘러간다면 어떤 모습일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만남이 성공한다면, 모든 도전이 기회가 된다면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세세하게, 생생하게.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이것은 정신적 리허설이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정신적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 마음속으로 먼저 성공을 경험하면 현실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섯째, 계획의 시간을 가져라. 오늘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가장 중요한 3가지 일을 정하라. 언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라. 계획 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표류하는 배와 같다. 바람이 부는 대로, 조류가 흐르는 대로 떠다닐 뿐이다. 여섯째, 학습의 시간을 가져라. 책을 읽든, 팟캐스트를 듣든, 온라인 강의를 보든 상관없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지식을 얻어라. 지식은 복리처럼 쌓인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성장 기반이 된다. 일곱째, 움직임의 시간을 가져라. 본격적인 운동이 아니어도 좋다. 스트레칭이라도, 산책이라도, 간단한 맨몸 운동이라도 좋다. 몸을 깨우는 것이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7가지를 모두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완벽하게 하면 1시간 정도다. 하지만 처음에는 완벽할 필요 없다. 각각 5분씩만 해도 35분이다.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각각 2분씩만 해라. 14분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다. 일관성이다. 완벽함보다는 지속성이다. 이 아침 루틴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상상해보라. 매일 명료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매일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면, 반대로 알람을 여러 번 끄고 서둘러 준비하고 뉴스와 이메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스트레스와 반응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방식으로 1년을 보내면 365번의 승리로 시작하는 365일을 보내게 된다. 두 번째 방식으로 보내면 365번의 패배로 시작하는 365일을 보내게 된다. 1년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아침을 지배하는 것은 선택이다. 어려운 선택이 아니다. 단순한 선택이다. 일찍 일어날 것인가? 늦게 일어날 것인가? 의도적으로 시작할 것인가? 반응적으로 시작할 것인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인가? 바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답할 것인가? 번호, 자기 통달을 위한 7가지 습관, 마음 보호하기. 당신의 마음은 정원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정원의 정원사다. 무엇을 심을지, 무엇을 기를지, 무엇을 제거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원을 방치한다.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거나 심도록 놔둔다. 생각해보라. 하루 동안 당신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가? 뉴스, 광고, 대화, 음악, 영상, 책, 기사. 수천 가지의 메시지가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에 침투한다. 그리고 그 각각은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대부분의 정보가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뉴스를 보라. 대부분이 비극, 갈등, 두려움에 관한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보라. 비교, 질투, 불만에 관한 것이다. 일상 대화를 들어보라. 불평, 험담, 걱정에 관한 것이다. 이런 정보들을 매일 흡수하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을 유지하기를 기대하는가? 독을 마시면서 건강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마음에 넣을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마음 보호의 첫 번째 원칙은 입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정보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다. 좋은 것은 들여보내고 나쁜 것은 차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 뉴스 소비를 제한하라. 완전히 차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제한하라. 하루에 10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여라. 정말로 중요한 정보는 어차피 당신에게 전달된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뉴스에 노출될 필요는 없다. 둘째, 소셜미디어 사용을 의식적으로 하라.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지 마라.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라. 영감을 주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부정적인 계정은 언팔로우하라. 당신의 피드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관찰하라. 셋째, 대화의 질을 높여라. 불평과 험담의 대화에서 벗어나라. 성장과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찾아라.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줄여라. 넷째,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라. 영감을 주는 책을 읽어라. 동기부여가 되는 팟캐스트를 들어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라. 당신의 마음을 좋은 것들로 채워라. 다섯째, 자신과의 대화를 관찰하라. 하루 종일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장하고 있어. 나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기 대화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가장 신뢰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가 부정적이면 아무리 외부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도 소용없다. 여섯째, 감사 연습을 하라. 매일 감사할 것들을 찾아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감사는 관점을 바꾼다.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문제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곱째, 정기적으로 마음을 비워라. 명상이든 산책이든 조용한 시간이든 상관없다. 마음속에 쌓인 잡념들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라. 컴퓨터의 메모리를 정리하는 것처럼 마음의 메모리도 정리해야 한다.
마음 보호의 두 번째 원칙은 두려움을 관리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가장 흔한 두려움들을 살펴보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비판받을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당신의 행동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가?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려움과 함께 행동하는 법은 배울 수 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움보다 목표가 더 컸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두려움보다 큰가? 당신의 꿈은 당신의 불안보다 강한가? 만약 그렇다면 두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 큰 목표가 필요하다. 마음보호의 세 번째 원칙은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이 정신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어수선한 공간은 어수선한 마음을 만든다. 정리된 공간은 명료한 마음을 만든다. 당신의 집, 사무실, 자동차를 보라.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성공과 성장을 지지하는 환경인가? 아니면 혼란과 정체를 반영하는 환경인가?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책상을 정리하라. 영감을 주는 문구를 벽에 붙여라. 식물을 키워라. 좋은 향을 사용하라. 밝은 조명을 설치하라. 당신의 마음은 하루 24시간 일한다. 잠들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계속 정보를 처리한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최고의 재료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고의 생각, 최고의 이미지, 최고의 소리, 최고의 감정을. 번호육, 자기 통달을 위한 7가지 습관, 빠르고 의식적인 결정. 결정하는 순간이 운명을 만든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을 미룬다. 그들은 완벽한 정보를 기다린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 하지만 완벽함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기회는 사라진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는가? 그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천천히 바꾼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결정하고 빠르게 바꾼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가? 왜 빠른 결정이 중요한가? 첫째,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좋은 기회는 보통 시간 제한이 있다. 너무 오래 고민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기업가, 투자자, 예술가, 운동선수 모두 알고 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둘째,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결정이다.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한다. 현상 유지는 사실상 후퇴다. 셋째, 망설임은 두려움을 키운다. 결정을 미룰수록 그 결정은 더 어려워 보인다. 더 위험해 보인다. 더 복잡해 보인다. 마음속에서 문제가 실제보다 크게 자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첫째, 완벽한 정보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결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진정한 결정은 불확실성 속에서 내려진다.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면 영원히 결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필요한가? 보통 50%에서 70% 정도면 충분하다.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빠른 결정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둘째, 결정에 되돌릴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라. 어떤 결정은 되돌릴 수 있다. 어떤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이라면 빠르게 내려라. 잘못되면 바꾸면 된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결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돌릴 수 있다. 직업도 바꿀 수 있다. 거주지도 바꿀 수 있다. 관계도 바꿀 수 있다. 인생에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라. 이 결정이 잘못된다면 최악의 경우 무엇이 일어날까? 정말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일까? 대부분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도 견딜만하다. 그리고 실제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은 낮다. 넷째, 직관을 신뢰하라. 분석도 중요하지만 직관도 중요하다. 특히 경험이 쌓일수록 직감의 정확도는 높아진다. 첫인상, 첫느낌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도 중요한 정보다. 다섯째,
시간 제한을 두어라. 이 결정을 언제까지 내리겠다고 정하라.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결정은 무한정 미뤄진다. 기한이 있으면 그 안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여섯째, 결정 후에는 의심하지 마라.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에 전념하라. 계속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현재 선택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 후회는 에너지를 낭비한다. 빠른 결정의 또 다른 이점은 자신감을 키운다는 것이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결정 근육이 강해진다.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결정을 미룰 때마다 자신감은 줄어든다. 의식적인 결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목적과 가치에 기반한 결정이다. 단순한 감정이나 충동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먼저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족인가? 건강인가? 성장인가? 자유인가? 안정인가? 기여인가? 가치가 명확하면 결정이 쉬워진다. 선택지들을 가치에 비추어 평가하면 된다. 어떤 선택이 당신의 가치와 더 잘 맞는가? 어떤 선택이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더 가깝게 데려다 주는가? 또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저녁에 텔레비전을 볼 것인가? 책을 읽을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텔레비전이 더 즐겁다, 더 쉽다, 더 편안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책을 읽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지식을 늘린다. 사고력을 키운다. 매일 이런 작은 결정들을 내린다. 그리고 이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든다. 매번 쉬운 길을 선택하면 쉬운 인생이 된다. 하지만 쉬운 인생은 보통 만족스럽지 않다. 매번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 결국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결정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나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 얻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라. 조언이 많을수록 결정은 어려워진다. 서로 다른 조언들이 혼란을 가중시킨다. 두세 명의 신뢰할 만한 조언자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완벽한 결정은 없다. 모든 결정에는 위험이 있다. 행동하지 않는 것에도 위험이 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실수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빠르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나아진다. 그리고 빠른 결정의 이익이 가끔의 실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번호 7. 자기 통달을 위한 7가지 습관. 꺾이지 않는 끈기. 끈기.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지루한 반복인가? 고통스러운 인내인가? 아니면 위대함의 비밀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끈기를 잘못 이해한다. 그들은 끈기를 단순히 계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끈기는 그보다 깊다. 끈기는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아직 오지 않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재능이 아니다. 운도 아니다. 끈기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다. 모든 것이 당신을 반대할 때도 계속 나아가는 힘이다. 하지만 왜 끈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즉시성의 문화 때문이다. 우리는 빠른 결과에 익숙해져 있다. 빠른 음식, 빠른 통신, 빠른 배송. 모든 것이 즉시 제공된다. 그래서 성공도 빨리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의미 있는 성취는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 이유는 선형적 진전에 대한 잘못된 기대다. 사람들은 매일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성장은 계단식이다. 한동안 평평하다가 갑자기 올라간다. 정체기가 있고 돌파구가 있다. 정체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다.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본다. 그들은 쉽게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뒤에 수년간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실패와 좌절은 포스팅하지 않기 때문이다. 끈기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목적을 명확히 하라. 왜 이 일을 하는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깊은 목적이 필요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목적이 깊을수록 끈기는 강해진다. 둘째, 과정을 사랑하라. 결과만 바라보면 지친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정은 통제할 수 있다. 과정 자체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면 결과가 늦게 와도 계속할 수 있다. 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몸의 변화만 바라보면 쉽게 포기한다. 변화는 천천히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 자체의 즐거움을 찾으면 다르다.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땀이 나는 기분, 운동 후의 상쾌함.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다면 계속할 수 있다. 셋째, 작은 진전을 축하하라. 큰 목표만 보면 절망적이다. 하지만 작은 단계들로 나누면 관리 가능하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축하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진전이면 충분하다. 넷째, 실패를 재정의하라.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정보다.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알려주는 데이터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는데 1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찾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섯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라. 혼자서는 끈기를 유지하기 어렵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당신을 격려해줄 멘토를 찾아라.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을 만들어라. 여섯째, 루틴을 만들어라. 끈기는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된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면 지속할 수 없다. 루틴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하도록 하라.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라. 일곱째, 휴식을 취하라. 끈기는 무모함이 아니다. 지혜로운 지속성이다. 때로는 쉬어야 한다. 재충전해야 한다. 번아웃은 끈기의 적이다. 마라톤 러너처럼 페이스를 조절해야 한다. 끈기의 힘을 보여주는 실제 예를 들어보자. 대나무의 성장 과정이다.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첫 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해에도 마찬가지다. 셋째, 넷째 해에도 땅 위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다섯째 해에 갑자기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다. 그리고 6주 만에 30m까지 자란다. 사람들은 묻는다. 대나무가 6주 만에 자란 것인가? 아니면 5년 만에 자란 것인가? 답은 5년이다. 처음 4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뿌리가 있었기에 다섯째 해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노력도 마찬가지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다. 기반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급성장의 순간이 온다. 끈기의 또 다른 예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이다. 물방울 하나하나는 약하다. 하지만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를 뚫는다. 일관성과 지속성의 힘이다. 당신의 목표는 바위와 같을 수 있다. 크고 단단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물방울처럼 결국 뚫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끈기는 근육과 같다.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끈기를 연습하라. 10분 명상하기, 매일 한 페이지 읽기, 하루 10분 운동하기. 이런 작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연습을 하라. 그리고 끈기를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하다. 미래의 모습을 명확히 그려보라.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 당신, 주변 사람들, 느낄 감정들. 이 비전이 어려운 순간에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다. 끈기는 선택이다. 매 순간의 선택이다. 계속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한 번 더 시도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이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번호 8. 습관의 상호 연결성. 하나의 습관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습관은 연결되어 있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 서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킨다. 이것이 습관의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다. 생각해보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다른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까? 보통 일찍 잠자리에 든다. 계획적으로 하루를 보낸다. 아침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 하나의 좋은 습관이 다른 좋은 습관들을 이끌어낸다. 반대로 늦잠 자는 습관은 어떤가? 서둘러 준비한다. 아침을 거른다. 스트레스로 하루를 시작한다. 계획보다는 반응적으로 행동한다. 하나의 나쁜 습관이
다른 나쁜 습관들을 만든다. 이것을 습관 스택이라고 한다. 좋은 습관들은 서로 쌓여서 선순환을 만든다. 나쁜 습관들도 쌓여서 악순환을 만든다. 당신은 어떤 순환 속에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운동 습관이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다.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운동한 노력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든다.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다.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한다. 자신감이 높아진다. 하나의 습관이 삶의 여러 영역을 개선한다. 이것이 키스톤 습관의 힘이다. 아치에서 키스톤 하나가 전체 구조를 지탱하듯 하나의 핵심 습관이 삶의 전체 구조를 바꿀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독서 습관은 어떤 연쇄 반응을 만들까? 더 많은 지식을 얻는다. 어휘력이 향상된다. 비판적 사고력이 발달한다. 집중력이 늘어난다. 스마트폰 사용이 줄어든다. 대화의 질이 높아진다. 하나씩 하나씩 독서 습관이 인생의 여러 측면을 향상시킨다. 직접적으로 관련 없어 보이는 영역까지도. 이제 시간 관리 습관을 생각해보자.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 이것이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인가? 더 생산적이 된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성취감이 높아진다. 자신에 대한 통제감이 커진다. 감사 습관은 어떤가? 매일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는 습관. 이것이 만드는 변화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긴다. 관계가 개선된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면역력이 강해진다. 행복감이 증가한다. 놀랍지 않은가? 단순히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습관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어떻게 이 연결성을 활용할 수 있는가? 첫째, 키스톤 습관을 찾아라. 당신에게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습관은 무엇인가? 어떤 하나의 변화가 삶의 여러 영역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 습관부터 시작하라. 둘째, 습관 체인을 만들어라.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라. 이를 닦은 후에 감사 일기를 쓴다.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 계획을 세운다. 운동 후에 책을 읽는다. 기존 습관이 새로운 습관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 셋째, 환경을 설계하라.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들어라. 책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어라. 환경이 습관을 지원하도록 만들어라. 넷째, 정체성과 연결하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규율이 있는 사람이다. 행동을 정체성과 연결하면 더 지속하기 쉽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운동을 한다.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책을 읽는다. 다섯째, 시스템을 만들어라. 개별 습관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라. 아침 루틴, 저녁 루틴, 주말 루틴. 각각의 루틴 안에 여러 습관들을 배치하라. 시스템이 있으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든다. 여섯째, 트래킹하라. 여러 습관을 동시에 추적하라. 서로의 상관관계를 관찰하라. 어떤 습관이 다른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라. 데이터는 패턴을 보여준다. 일곱째, 점진적으로 확장하라. 한 번에 모든 습관을 시작하지 마라. 하나씩 안정화한 다음 것을 추가하라. 기반이 튼튼해야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다. 습관의 상호 연결성은 또한 위험을 포함한다. 하나의 좋은 습관이 무너지면 다른 습관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운동을 거르게 되고, 운동을 거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쁜 음식을 먹게 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하지만 이것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것을 지키면 된다. 오늘 운동을 못했다면 최소한 건강한 음식은 먹자. 독서를 못했다면 최소한 스마트폰 시간은 줄이자.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부분적 성공을 만들어라. 습관의 연결성을 이해하면 더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핵심적인 몇 가지를 바꾸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것이 시너지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는 것이다. 좋은 습관들이 만나면 그들의 합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든다. 당신의 삶에서 이런 시너지를 만들어라.
습관들을 고립된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라.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서로를 강화하는지 파악하라. 그리고 그 연결성을 활용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라. 번호 9. 결론과 순환의 마무리.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단순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변화의 공식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공식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 지식과 실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하나는 익숙한 길이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 이 지식을 그냥 흥미로운 정보로 받아들이고 내일은 또 똑같이 사는 길. 변화를 미루고 핑계를 만들고 언젠가는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는 길.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길이다. 오늘부터 다르게 사는 길. 이 7가지 습관을 실제로 적용하는 길.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성장과 성취로 이어지는 길.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동기부여를 받은 순간에는 변화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예전 패턴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지식을 수집하는 것을 실제 변화와 착각한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다. 당신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해야 한다.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7가지를 모두 동시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라. 실패의 지름길이다. 하나를 선택하라.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하나를. 아침을 지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매일 30분 일찍 일어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마음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 시간을 제한하고 대신 좋은 책을 읽는 것. 빠른 결정일 수도 있다. 미루고 있던 중요한 결정을 오늘 내리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작게 시작하라. 너무 큰 변화는 지속되지 않는다.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라. 한 분 명상, 한 페이지 독서, 한 번 감사 표현. 이렇게 작게 시작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일관성이다. 매일 하는 것이다. 하루 건너뛰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틀 연속 건너뛰지는 마라. 실수를 회복의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진전을 추적하라. 달력에 X표를 해도 좋고 앱을 사용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진전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속된 X표들이 동기가 된다. 체인을 끊고 싶지 않아진다. 첫 번째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두 번째를 추가하라. 보통 한 달 정도면 습관이 자동화되기 시작한다. 의지력을 덜 사용하게 된다. 그때가 다음 습관을 추가할 때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7가지 습관을 모두 삶에 통합하라.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습관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습관은 수단이다. 도구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다. 습관 자체에 집착하지 마라. 습관이 가져오는 결과에 집중하라. 더 나은 아침, 루틴의 목적은 루틴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더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하루를 사는 것이다. 독서 습관의 목적은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지혜를 얻고 성장하는 것이다. 운동 습관의 목적은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만드는 것이다. 목적을 잊으면 습관은 의미 없는 반복이 된다. 목적을 기억하면 습관은 변화의 도구가 된다. 또한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가끔 습관을 놓치는 것은 인간적이다. 실수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실수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실수했는지 분석해보라. 어떤 상황에서 습관을 놓치게 되는지 파악하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 출장 갔을 때 운동 습관을 놓치게 된다면 호텔방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미리 계획하라. 바쁜 날에 독서를 못한다면 오디오북을 준비하라. 이동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습관은 유연해야 한다.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다. 운동의 정신, 학습의 정신, 성장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의 좋은 습관이 다른 좋은 습관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것이다.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이다. 더 활기차 보인다고 할 것이다. 더 집중력이 있어 보인다고 할 것이다. 더 평화로워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때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다. 하지만 변화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7가지 습관을 마스터하면 다음 단계의 성장이 시작된다. 더 큰 도전, 더 높은 목표,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순환이다. 습관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자신감을 주고, 자신감이 더 큰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더 큰 목표가 더 나은 습관을 요구하고, 이렇게 계속 성장의 나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당신도 이 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시작하면 된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된다. 첫 번째 습관을 선택하고 첫 번째 행동을 취하면 된다. 1년 후 당신은 이 순간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다. 변화하기로 결정한 이 순간을, 핑계를 만들지 않고 행동한 이 순간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이 순간을.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당신의 운명을 선택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것은 진실이다. 왜냐면 바로 지금 당신은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그리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하지만 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이 필요하다. 7가지 습관을 알았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 지식은 힘이 아니다. 적용된 지식만이 힘이다. 당신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중 단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시간은 낭비가 된다. 당신은 지금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하나는 익숙한 길이다. 내일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길. 똑같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길.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길. 이 길의 끝에는 똑같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변화의 길이다. 오늘부터 다르게 사는 길.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즉시 일어나는 길. 마음을 보호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길. 이 길의 끝에는 당신이 꿈꿔온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선택해야 한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다음 주로 연기하면 안 된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면 안 된다.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는다. 당신의 미래 자아가 지금의 당신을 보고 있다. 1년 후의 당신이, 5년 후의 당신이, 10년 후의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금의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하기를,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를. 그들은 알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결정이 그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심지어 당신 자신도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본질이다. 진정한 변화는 폭발적이지 않다. 점진적이다. 하지만 누적된다. 매일 조금씩, 매일 조금씩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 더 강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목적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깨닫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늘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이 순간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침 루틴인가? 마음 보호인가? 빠른 결정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 안에는 위대함이 잠들어 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잠들어 있었던 위대함이. 하지만 그 위대함은 스스로 깨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깨워야 한다. 당신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당신이 행동해야 한다. 세상은 당신의 위대함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영원히 모를 것이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에도,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새해가 아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가 아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당신의 순간이다. 지금이 당신의 선택이다. 지금이 당신의 시작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라. 당신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음을 세상에 선언하라.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